수아 씨, 또 떨어졌어요? 편의점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3번째 면접, 23번째 탈락. 괜찮아요. 익숙해요. 수아는 쓸쓸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추운 거리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남은 마지막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그 편의점 알바생이 1000명의 인생을 바꾸는 재단 책임자가 될 줄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아는 면접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뭡니까? 면접관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아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귀사의 인재상과. 그런 뻔한 대답 말고요. 면접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급여가 괜찮아서요. 집에서 가까워서요. 더 이상 알바만 할 수는 없어서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면접장을 나서는 수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복도에는 자신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는 지원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들 사이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네. 수아는 혼잣말을 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그동안 23군데 회사에 지원했고 23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른 지원자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온 날 수아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도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취업은 됐니? 건강은 괜찮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취업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음식점, 마트, 주유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전전하다 한 달 전 집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오후 근무 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아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수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아는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수아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창고 쪽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허리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아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장은 바닥에 놓인 맥주 박스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허리를 삐끗했나 봐. 야간 배송 물량이 들어오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면 되니까. 사장은 손을 내저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야간 근무 자리 아직 비어 있죠? 응? 그런데 그건 왜? 제가 할게요. 야간 근무.
사장이 놀란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오후 근무도 힘들 텐데 야간까지 하면 몸이 못 버텨요. 괜찮아요. 돈이 급해서요. 며칠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칠만 부탁할게요. 허리가 나으면 바로 다른 사람 구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아의 하루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다시 자정에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오전 7시였고 샤워를 하고 잠들면 정오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견딜만 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겠네. 수아는 ATM에서 잔고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5시 야간 근무를 마친 수아는 오전반과 교대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가로등만이 흐릿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두꺼운 패딩 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그때 은행 ATM 유리문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노인이 ATM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작은 몸을 최대한 움츠린 채 추위를 피하려는 듯 벽에 등을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빛, 하얗게 센 머리카락. 수아와 노인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말을 걸어볼까? 하지만 새벽 5시, 이 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괜찮을까요? 수아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침이 되면 수아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앉아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수아는 또다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은행 ATM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노인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장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은행 ATM으로 다가가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우유와 빵을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노인은 수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우유를 받았습니다. 감사. 노인의 목소리는 잠긴 듯 작았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달리 노인의 얼굴에는 어딘가 품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집에 가셔야죠. 집.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노인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아는 난감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드시고 조금 쉬세요. 제가 내일 또 올게요. 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ATM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수아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노인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추운 새벽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수아는 쓸쓸하게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은행 ATM이 멀어져 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수아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수아는 집에 돌아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다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수아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계산대에 팔꿈치를 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회사에 들어가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그들의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회식 사진, 해외 출장 사진, 승진 축하 사진. 수아는 그런 게시물들을 볼 때마다 앱을 껐습니다. 부러움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수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새벽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꺼진 가로등, 차가운 바람. 수아는 자신이 그 거리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5시 수아는 오전반과 교대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수아는 목도리를 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수아는 24시간 영업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ATM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국밥집 유리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국밥집 안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어제 우유 드렸던 사람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거 드세요. 제가 살게요. 수아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국밥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노인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주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국밥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수아는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왜? 노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손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족이 있을 거야.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품 있는 분이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어르신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벽에 혼자 거리를 헤매고 계십니다. 가족분들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위치를 태그하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수아는 SNS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팔로워도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아볼지도 몰라. 수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수아는 국밥집 앞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수아는 그를 국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수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국밥 2개 주세요. 그 어르신 가족은 아직 못 찾았어? 네, 아직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함께 국밥을 먹으며 수아는 노인에게 조금씩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노인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수아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수아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좀 잠이 부족해서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아는 새벽마다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편의점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요즘 왜 그래?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야지. 왜 국밥집을 들러? 아는 분이 계셔서요. 아는 분? 누군데? 그냥 도와드려야 할 분이에요. 수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아가 왜 그렇게 노인에게 관심을 쏟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아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외롭고 의지할 곳 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여 수아는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다음 날 노인과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노인은 수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수아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노인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지갑을 열어 안에 있는 돈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5장과 500원짜리 4개, 모두 합쳐 7,000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돈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 쓰세요. 노인은 손을 떨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디 무사히 가족분들 만나시길 바랄게요. 수아는 일어나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창문 너머로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수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걸까?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국밥 몇 그릇과 목도리 7,000원.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아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 수아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 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잠들기 전 수아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 게시물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을 만나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며 수아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안 계십니다. 가정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습니다. 윤재는 서재에서 뛰쳐나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예회장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계셨어? 윤재가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주무신다고 들어가셨는데 방금 확인하니 안 계세요. 가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재는 재빨리 저택 곳곳을 뒤졌습니다. 정원, 서재, 거실, 지하실. 하지만 명예회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 확인했어? 지금 보안실에서 확인 중입니다. 보안팀장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윤재는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저녁 8시 43분 명예회장이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못 봤어? 윤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대 시간이라.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명예회장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억이 오락가락했고 익숙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을 수색해. 하지만 팀장님, 언론에 알려지면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야. 지금은 할아버지를 찾는 게 먼저야. 윤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신화그룹의 명예회장 실종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큰 파장이 일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그룹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윤재는 사설 수색팀을 고용했습니다.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역, 터미널, 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색팀은 밤새 서울 시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명예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윤재는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색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잔은 식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윤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쁠 때도 할아버지는 항상 윤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재야,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단다. 할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수색팀 요원 한 명이 윤재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요원이 태블릿을 윤재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벽에 혼자 거리를 헤매고 계십니다. 사진 속 노인은 국밥집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국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노인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분, 할아버지야. 확실합니까? 확실해. 이 코트,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야.
윤재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수아,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팔로워도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게시물에 태그된 위치를 보니 서울 강북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 연락처 찾아내.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요원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윤재는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밥을 먹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윤재는 게시물을 올린 수아가 궁금했습니다. 1시간 후 요원이 수아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윤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혹시 수아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SNS에 올리신 어르신 사진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윤재는 수아가 일하는 편의점 주소를 물어 확인했습니다. 제가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재는 재빨리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운 윤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는 피곤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 씨입니까? 네. 수아가 계산대에서 나와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재는 수아의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새벽에 은행 ATM에서 추위를 피하고 계시길래 국밥을 사드렸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계속 만났고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보통 새벽 5시쯤 국밥집 근처에서 만났어요. 오늘도 그 시간에 가면 계실 것 같아요. 윤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럼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는군요. 네, 아마도요. 윤재는 수색팀에 연락했습니다. 국밥집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그리고 나는 새벽까지 대기하겠어. 윤재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할아버지 가족분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수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윤재는 수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계산이나 대가를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윤재와 수아는 국밥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색팀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윤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거리를 살폈습니다. 저기요. 수아가 윤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윤재는 뛰어가려 했지만 수아가 막았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놀라실 수 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어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윤재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쟤야. 네, 할아버지. 저예요. 윤재예요. 윤재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뒤를 돌아보며 수아를 찾았습니다. 저 아가씨. 네,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윤재는 수아를 불렀고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소. 윤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재야, 이 아가씨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네, 할아버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윤재는 노인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수색팀이 다가와 노인을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윤재는 수아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수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재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윤재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도왔구나. 그래도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도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름과 연락처만. 윤재는 수아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에 앉은 명예회장이 창문 너머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윤재는 백미러로 수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거리에 홀로 서 있는 수아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선한 사람이구나. 윤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예회장을 가족에게 돌려보낸 후 수아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사장의 허리가 나아 야간 근무는 그만두었지만 오후 근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아야, 신문 좀 봐. 편의점 사장이 신문을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일면에는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취약계층 복지지원재단 설립. 수아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그룹이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을 만들고 독거노인과 청년 실업자,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야지.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투명한 운영과 실질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 담당자 모집.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한테 맞는 일일지도 몰라.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화그룹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채용 공고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사회복지나 봉사 경험 우대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공백,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하지만 그 속에는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도움이 될까? 수아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자기소개서를 완성했고 수아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수아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신화그룹 본사 인사팀. 윤재는 재단 지원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총 247명이 지원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50명이었습니다. 윤재는 명단을 하나씩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 윤재는 이력서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윤재는 확신했습니다. 6개월 전 새벽 할아버지를 찾아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는 자기소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아의 글은 진솔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백하게 적었습니다. 윤재는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읽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하지만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채용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했고 그 시작은 공정한 채용이었습니다. 면접에서 제대로 확인해야겠어. 윤재는 면접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수아의 면접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 당일 수아는 정장을 입고 신화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수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수아보다 당당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다음 수아 씨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이 수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수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6개월 전 명예회장을 모시러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도 수아를 알아봤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앉으세요. 수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왼쪽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준비한 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 학력, 지원 동기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 재단에 지원했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아는 윤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취업에 실패하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윤재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봉사 경험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왜 봉사를 시작했습니까? 돈이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재단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윤재의 질문이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윤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날카롭고 가혹했습니다. 수아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운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수혜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원금 관리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윤재는 팔짱을 끼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재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단 운영 철학, 위기 상황 대처 방법, 팀워크 경험 등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이제는 명백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대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30분이 넘는 면접이 끝나고 수아는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떨어졌겠지. 수아는 쓸쓸하게 웃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면접장에서 윤재는 다른 면접관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왜 그렇게 가혹하게 질문하셨습니까? 저 지원자를 떨어뜨리려는 겁니까?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지원자를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사적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논리적이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면접관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합격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종 심사 결과 수아는 만장일치로 합격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합격.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실패와 좌절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울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응. 신화그룹 재단에 합격했어.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수아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수아는 정장을 입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단은 신화그룹 본사 건물 1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아 씨 환영합니다. 윤재가 사무실 입구에서 수아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재는 수아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수아 씨 자리입니다. 앞으로 재단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는 수아를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새로 합류하신 수아 씨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수아를 환영했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후원자 모집, 수혜자 선정 등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수아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다른 재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재는 수아의 열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윤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아는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 물품 지원보다 정기적인 방문과 말벗 서비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청년 실업자에게는 단순 금전 지원보다 교육과 취업 연계가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수아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이 하나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100명에게 정기적인 식사와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그럼 덕분에 잘 먹었지. 고맙다, 아가씨.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수아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 할아버지를 도왔던 작은 친절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윤재가 수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보고서 잘 봤습니다. 현장 파악이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이런 열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다음 프로그램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수아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이제 재단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8시 수아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후원금 사용 내역, 다음 달 계획서.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독거노인 가정 방문이 있고 오후에는 후원자 미팅이 있어. 수아는 노트에 오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9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수아 씨, 또 먼저 왔네요? 재단 직원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오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데. 민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윤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아침 식사는 했습니까? 네, 팀장님.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모두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수아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재단 직원 2명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방문할 곳은 강북의 한 빌라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재단에서 왔어요.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반갑게 수아 일행을 맞았습니다. 집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수아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지. 덕분에 밥은 잘 먹고 있어.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럼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 할머니는 식탁 위에 약 봉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수아는 약 봉지를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어.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도 않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밑반찬 통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반찬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지만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수아 일행은 할머니 집을 나와 다음 방문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재단 사무실에서는 후원자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대기업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와 수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 재단의 지난 1년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아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재단이 지원한 가정들의 사진과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 200명, 청년 실업자 150명, 한부모 가정 100명, 총 450명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평균 4.8점입니다. 수아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일부는 실제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은 2년간 취업에 실패했지만 저희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부모 가정아이가 저희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군요. 네, 저희는 단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가 후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와 수아는 동시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후 윤재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정말 훌륭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수아 씨의 열정과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윤재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수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도 재단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그룹 재단,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환원 모범 사례.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재단의 프로그램과 성과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수아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재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자원봉사 신청도 늘어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수아 씨, 후원자 상담 전화 왔어요. 수아 씨, 다음 주 봉사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아는 하나하나 꼼꼼히 대응했습니다. 전화 상담, 일정 조정, 보고서 작성. 업무량이 많았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수아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는 수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수아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자신, 새벽거리에서 노인을 만나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 수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윤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네,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요. 윤재는 수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네, 팀장님. 재단이 이렇게 성장한 건 수아 씨 덕분입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과 다른 직원들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수아 씨의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윤재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함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재단은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방에도 지부가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아는 이제 재단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수아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청년 자립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단순 취업 연계를 넘어 창업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프로그램은 의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창업 지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추가 후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기업과 협의 중입니다. 수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윤재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수아 씨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정말 고마워하고 계세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십니다.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할아버지께서 재단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인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뵙고 싶어요. 다음 주 명예회장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윤재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온 명예회장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입구에서 명예회장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명예회장은 수아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가씨, 그때 그 아가씨구나.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회장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회장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웃는 얼굴, 청년들의 취업 축하 사진, 아이들의 밝은 모습. 이 모든 게 아가씨 덕분이로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명예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윤재가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수아는 재단의 활동을 명예회장에게 설명했습니다. 명예회장은 진지하게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고 있소. 계속 이렇게 해주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예회장이 돌아간 후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건물 아래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반 전 추운 새벽은행 ATM에서 만난 노인. 그 노인에게 건넨 우유 한 팩과 빵 한 봉지. 그것이 수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아는 창밖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선을 이루는 것처럼 수아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아 씨, 큰일 났어요. 회계팀 직원 정호가 급히 수아의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원금 송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호는 서류를 수아 앞에 펼쳤습니다. 이 금액들 좀 보세요. 지난달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천만 원만 집행됐어요. 수아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송금 기록에도 없고요. 수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확인해 봤어요? 네, 지금 확인 중인데 청년자리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아는 즉시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급히 뵙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윤재, 수아, 회계팀장, 그리고 감사팀장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6개월간의 회계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문제입니까?
윤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회계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은 약 8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8천만 원이요? 네, 여러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윤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송금 오류인가요? 아니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부 업체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즉시 전수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윤재와 수아만 남았습니다. 수아 씨. 네, 팀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원인을 모르잖아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운영 책임자인데 이런 일을 미리 막지 못했어요. 이건 수아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는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해결해 나가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밤낮 없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송금 증명서, 계좌 명세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 씨, 집에 가서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수아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가락은 마우스를 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실수일까? 아니면 외부 업체의 문제일까? 혹시 의도적인 횡령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감사팀이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일부는 외부 업체의 잘못된 계좌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끝까지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후원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 씨,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재단 회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수아는 급히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신화그룹 재단 후원금 8천만 원 사용처 불명.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던 신화그룹 재단에서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네. 기부금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야? 투명성은 개뿔, 다 사기였잖아.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단 사무실은 난리였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후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기부금 반환 가능한가요? 후원자들의 항의 전화였습니다. 직원들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재단 건물 앞에서 대기하며 직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회계팀에서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제대로 했어. 외부 업체 문제일 거야. 근데 왜 확인을 안 한 거야? 그건 운영팀이 확인했어야지.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직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한 게 문제잖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수아는 회의실로 들어가 직원들을 말렸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수아 씨, 저 민수 엄마예요.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요?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돈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수아는 병원 이름을 적고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수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가니 민수 어머니가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다가가자 민수 어머니가 수아를 붙잡았습니다. 수아 씨, 어떡해요? 민수가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수아는 민수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폐렴 증세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정도면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아는 병원비를 선납하고 민수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는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질 거야. 수아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나. 응, 누나 왔어. 아무 걱정 마. 민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민수 어머니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어디 갔다 오십니까?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민수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아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수아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수아 씨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수아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항의와 비난이었습니다. 수아는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후원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형 후원 기업 대표 3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재와 수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대표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외부 업체의 계좌 오류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조사 중입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2주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2주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더니 이게 뭡니까?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은요?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분간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연락하십시오. 대표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재가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 씨, 팀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어요. 수아 씨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윤재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 10시 수아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수아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고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수혜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수아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수아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수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새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수아는 홀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수아가 업체 대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저희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아는 끝없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수아는 사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간이 침대를 펴고 두세 시간씩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엑셀로 정리하고 모든 송금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쌓였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여기 이상하네. 수아는 모니터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중 한 업체로 송금된 금액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니 등록된 번호와 달랐습니다. 이거다. 수아는 다른 거래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년 자립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여러 곳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제공한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오타였고 일부는 아예 다른 계좌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즉시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와 수아는 문제가 된 외부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업체는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그룹 재단에서 왔습니다. 수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업체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계좌 정보 확인차 왔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가 송금한 내역인데요. 계좌번호가 등록하신 것과 다릅니다. 대표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저희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윤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변경하면서 재단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번호를 보냈고요. 그럼 이 계좌는 누구 겁니까? 저희 개인 계좌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던 건데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시적이든 아니든 후원금이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건으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앞으로 재단과 거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수아와 윤재는 업체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수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군데는 해결됐네요. 다른 곳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안에 모두 방문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아와 윤재는 5곳의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계좌 정보 오류, 송금 지연, 처리 실수. 업체들은 사과했고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 7시 수아와 윤재는 마지막 업체를 나섰습니다. 이제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해결됐습니다. 수아가 노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요? 내부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직원들과 회의하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아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재단 직원 2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아는 앞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드립니다. 수아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운영 책임자로서 이런 일을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찾았습니다. 외부 업체의 계좌 정보 오류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인 절차가 부족했고 서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화면에 개선안을 띄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송금 전에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회계팀과 운영팀이 함께 검토하고 최종 승인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또한 매월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회계법인도 고용할 예정입니다.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필요한 비용입니다.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아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서로 탓하고 의심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팀입니다. 혼란과 책임 회피 대신 협력과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수아의 말이 하나하나 직원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합시다. 서로 탓하지 말고요. 정우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미안해요. 회계팀을 의심했어요. 민지도 사과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수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단 로비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아를 향했고 마이크가 수아 앞에 놓였습니다. 수아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신화그룹 재단 운영 책임자 수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난주 보도된 후원금 사용처 불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아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원인, 해결 과정, 개선 방안,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현재 90% 이상 회수했으며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횡령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네, 횡령이 아니라 송금 오류였습니다. 외부 업체의 계좌 정보 착오와 내부 확인 절차 미흡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운영 책임자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와의 계약은 모두 해지했습니다. 수아는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신뢰를 잃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아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윤재가 다가와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후원자들을 설득해야죠.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아는 후원자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후원자들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하시더니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셨네요. 한 후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모두 밝힌 점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곳의 후원자를 만났고 그중 8곳이 후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아는 병원에 입원한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민수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누나. 민수가 밝게 웃으며 수아를 맞았습니다. 민수야, 많이 좋아졌네? 응.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에 퇴원할 수 있대. 수아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누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민수 어머니가 수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 씨 아니었으면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재단이 이런 일 하는 곳이잖아요. 수아는 민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단이 힘들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병실을 나서며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각자의 업무에 집중했고 프로그램들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후원자들도 대부분 돌아왔고 언론의 비난도 잦아들었습니다. 수아는 사무실에서 이번 달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20명, 청년 자립 프로그램 170명, 한부모 가정 지원 120명.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투명성을 인정받은 거네.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재가 수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명예회장님께서 수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명예회장님을요? 네, 이번 일 잘 처리했다고 칭찬하고 싶으시대요. 수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해결한 거예요. 아닙니다. 수아 씨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윤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단합시키고 후원자들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한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수아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위기, 절망, 그리고 극복. 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겠지.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지켜낼 거야.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바꾸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아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수아는 모니터를 켜고 다음 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수아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자신감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아 씨,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민지가 보고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숫자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하지만 수아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투명성을 인정받아 후원금은 오히려 늘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오전 9시 수아는 사무실에 출근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부산에서도 저희 재단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아는 윤재에게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주에 부산 방문 일정을 잡겠습니다. 수아는 노트에 일정을 적었습니다. 재단의 영향력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아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수아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반갑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 왔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지. 덕분에 매일 밥도 잘 먹고 말벗도 생겨서. 할머니는 수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 책임자님. 수고하고 계시네요. 수아는 자원봉사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단의 자원봉사자는 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이고,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저녁 수아는 청년 자립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강당에 5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었습니다. 수아는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알바를 전전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년들이 수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아는 명예회장을 만났던 일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청년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책임자님, 취업하고 나서도 재단이 도와주나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 함께합니다. 수아의 대답에 청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한 청년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임자님, 제가 다음 주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재단 덕분입니다. 교육도 받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시고.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책임자님이 계속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수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명예회장이 다시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윤재와 함께 온 명예회장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수아가 입구에서 명예회장을 맞았습니다. 수아, 오랜만이구나. 명예회장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매일 재단 소식 듣는 게 낙이란다. 명예회장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활동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수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회장은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재야, 너도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너희 둘이 함께 만든 거지. 명예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명예회장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단의 2년간 성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아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500명, 청년 자립 프로그램 300명, 한부모 가정 지원 200명, 총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명예회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구나.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명예회장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네가 그날 새벽 내게 국밥을 사줬을 때를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그때 내 눈빛을 보고 알았어. 이 아가씨는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 봤단다. 어르신, 네가 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고 너를 찾았지. 명예회장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수아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윤재도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수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건물 아래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아는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자신.
월세를 걱정하며 잠들지 못하던 자신, 그리고 새벽거리에서 노인을 만났던 자신. 많이 변했구나.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수아는 그날 새벽 명예회장에게 국밥을 사줬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운 새벽에 혼자 있는 노인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수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취업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수아는 창밖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네.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어머니였습니다. 수아 씨,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다 수아 씨 덕분이에요. 장학금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재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수아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전체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아는 화면에 계획안을 띄웠습니다. 지방 지부 확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후원자 네트워크 강화. 직원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초심입니다. 수아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나요?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숫자나 성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재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과찬이세요, 팀장님. 아닙니다. 수아 씨 덕분에 재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재단은 3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형 홀에는 후원자, 수혜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년 전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에게 국밥을 사드린 작은 친절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수아는 명예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예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수아는 청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지금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수아의 말에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수아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수아 씨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희 아이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수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행사장이 정리되고 수아는 홀로 무대에 섰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수아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기뻤던 순간도, 절망했던 순간도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윤재가 홀로 들어왔습니다. 수아 씨, 아직 안 갔습니까? 네,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재는 수아 옆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씨, 후회 없으시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씨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수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많이 수고했어. 수아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모니터를 켜고 내년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확장 계획, 협력 방안.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수아는 즐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아는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수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 추운 새벽거리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 수아는 단지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아 자신의 삶도 바꿨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원에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겠죠. 수아가 도운 아이들이. 수아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내년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수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수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3년 전 추운 새벽, 수아는 지갑에 남은 마지막 7,000원으로 국밥 한 그릇을 샀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수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서 1000명의 삶을 책임지는 재단 책임자가 되기까지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